그래서 임수는 유명하신 분이 많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법륜수 연구원도 많고요.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수 참 부러워합니다. 해외하고 또 인연이 많고 해외로 갈수록 잘 되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일치령 쪽에 누가 있어요? 방시영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임수 일간이 내년 을사년인데 현재는 이제 큰돈 이제 투자, 투기로 가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벌리고 확장하고 인간관계든 그게 사업이든 확대하려는 심리가 온다. 내 사주 8글자는 변하는 게 아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10년씩 또 큰 대운에 있습니다. 대운을 참고를 꼭 하셔야 돼요. 을사년 아주 현실적인 한 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라도 현실적인 한 해다라는. 작년에 임수 일간들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되게 힘드셨죠.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오늘 두 번째 임수겠습니다. 임수는 머리를 뜻하거든요. 지혜, 정신, 종교와 인연이 많고요. 그 수리, 이과 쪽, 과학이라든지 인연이 외국, 해외와 인연이 많습니다. 특히나 예체능 쪽에 계신 예체능 쪽에서 성공하신 분도 많아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임수가 하늘에서는 먹구름입니다. 수는 검은색 아시죠? 예, 먹구름. 그래서 이제 비를 이제 만든다. 개수. 이렇게 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물이 모여서 큰 호수나 강, 바다, 고인물 해서 임수는요 완전히 음권이라고 해요. 음권에서 이제 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강체가 됩니다. 음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북 방향 그리고 이제 이런 한자로는 해자축 방향으로 이제 갔을 때 상당히 이제 내 세상이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뭔가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아주 힘있게 해서 자수성가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독립적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내 뜻을 이제 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운세의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임수는 유명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종교 쪽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네, 법륜수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계시죠. 법륜수님, 김수환 추기경 해서 다 이민, 임진 뭐 이렇게 일주를 갖고 계십니다. 또 수리과학 쪽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도 같은 거예요. 우주. 그래서 연구원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수 참 부러워합니다. 명략도 굉장히 사실 통찰하고 보이지 않는 학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학문에 굉장히 두각을 천재적인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수리과학 이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카이스트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거는 태평양 대서양처럼 큰 바다를 뜻해요. 이 지구에서. 그래서 해외하고 또 인연이 많고 해외로 갈수록 또 이렇게 잘 되시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수를 깔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예체능으로 보면 예체능에도 참 많아요. 유명인들이. 그러니까 좀 유명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 끝까지 가는 이제 그런 통일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체능 쪽에 누가 있어요? 방시영, 뭐 이름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임수일간, 유명인, 연예인 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재다능하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각 분야의 유명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내년 을사년인데 천간 을목은 이제 십성으로 상관에 해당됩니다.
상관은 뭔가 드러내놓는 거, 표현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뜻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내가 갖고 있던 잠재 능력이 많이 펼쳐져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 그래서 생산, 기획, 활용력, 뭐 아이디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위기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전체에 좀 파악을 일단은 하시고, 그리고 사화는 이제 편제에 해당됩니다.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인데 편제에 해당돼요. 정제가 아니라 편제다. 그래서 편제는 이제 큰 돈, 이제 투자, 투기로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를 내가 벌리고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든 그게 사업이든 넓게 확대하려는 그런 심리가 온다. 그러면 내사주 8글자는 변하는 게 아니죠. 나죠. 이게 나인데 내사주예요. 내가 요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민일주가 될지 임신일주가 될지 여기에 이제 8개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다. 근데 매해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게 있죠. 대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10년씩 또 큰 대운에 있습니다. 대운 중에 이제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 운세는 내 대운을 참고를 꼭 하셔야 돼요. 대운이 10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 속 사화 속에는 천기가 숨어 있죠. 을사년, 을목 입장에선 그것이 정제정관 상관이라는 뜻이죠. 아주 현실적인 한 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상으로 보면 꽃이 만개한 거예요. 장미꽃이죠. 5월의 그 계절의 여왕, 5월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미를 뜻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경금, 금기운이 이 속에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뭔가 활짝 다 드러내고 드러나고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인내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해왔다면 이 우주에서 하늘에서 현실적인 보상이 분명히 있다.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도 두드러 맞는 그런 한 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한 해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진토의 많은 올해죠. 갑진년의 그런 변화 변동의 어떤 어지러운 혼란의 기운 속에서 일단 을사로 넘어가는데, 이제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해인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지 않은 해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한 것이 그대로 오는 과보, 인과응보의 그런 보상, 답이 하늘로부터 오는 해입니다. 그 중에서 수기운은요, 사실은 상당히 내 제주, 작년에 임수일간들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되게 힘드셨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좀 살펴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좀 도안이면 뭐에 좀 기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생상극도를 보면요, 이렇게 임수가 을사를 만나면서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 지장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행의 이 균형이 다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임수와 을목, 사화만 보면 오행의 5 원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하늘에서 많이 받는다. 그런 운이다. 그러나 내 원사주 하늘에 무엇이 있고 땅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좀 나뉩니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정화가 연월 일시 중에 어디에 있다.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 그 수당을 제대로 받는다. 정화가 기존 원사주에 여러 개가 되면 좀 불리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신금이 있으면 오래 좋다. 신금이 이제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신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두 개, 세 개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하나 있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자, 신금이 있으면 이 신금은 뭐냐, 사주적으로 이제 임수한테는 이제 정인에 해당되죠. 금생수 해서. 주인공이 임수입니다. 여기에 신금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생을 해주는 음간인데 정인입니다. 근데 이 정인이 있으면 올해 왜 더 긍정적이냐? 이제 을목이다라면 을목은 상관이에요. 여기에 정인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관폐인이다라고 합니다. 임수가 금기운이 없다, 무인성이다라고 했을 때 상관이 오면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내 재주가 되거든요. 공식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로부터 제대로 자격을 부여받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무슨 증이에요, 증. 변호사증, 자격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고 이런 내 재주를 펼치니까 강의를 하든 뭐 기획을 하든 어느 조직 속에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다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신금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능력을 아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 단 신강해야 돼요. 너무 신약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불기운이 많거나 토기운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이 신금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내년에 임수일간이 신금이 이렇게 투출됐을 때 이제 내 능력을 정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내년에 그래서 신금이 있는 분들은 마음껏 자기 능력을 펼치시면 좋겠고,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죠? 불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이 너무 불기운으로 많이 되면 이 신금이 녹아버립니다. 신금은 불이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또는 밑에 오화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안 좋다. 또는 미토, 정화, 오화, 미토, 요런 글씨가 너무 많으면 또 정인이 제대로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운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화, 신금이 제대로 작동되시는 분들은 내년이 여러분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요거 이제 긍부정이 같이 있는데요. 이제 경금입니다. 원래 임수일간이 경금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요, 정신적인 일, 심리, 종교, 어떤 연구, 공부 이쪽으로 했을 때 과학, 굉장히 선천적인 어떤 영재 소리를 들어가면서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요. 인연도 많습니다. 동양 철학과 인연이 많다. 그래서 금수쌍청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양 철학과도 관련이 많고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사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좋은 사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금 있을 때 어떨까? 이런 부분을 보면 상관과 이제 경금은 이제 편인에 해당되거든요. 편인. 신금은 정인인데 이제 경금은 편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근데 상관과 편인이 그럼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사주 구성이 이제 좋을 경우에 이제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매의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매매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갔을 경우에 저 경금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경우죠. 이제 뭐 병화라든지 밑에 이제 불이 너무 많아지면 금이 힘을 못 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불이 너무 많으면 이제 부정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정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구설수에 많이 좀 이럴 때 좀 와요. 이게 상관이 이제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말이 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상관이 좋게 쓰여지지가 않고 남을 험담한다거나 남의 그 입에 오르내린다거나
그런 일에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내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이 많을 경우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내가 매매를 한다거나 집을 팔아야 된다거나 집을 사야 된다거나 했을 때 그것으로 잘 활용하시면 매매운은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50, 60 이제 때가 넘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여성병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사주의 밑에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에 지지에는 무엇이 있을 때 어떻게 운세가 변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지의 긍부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임자, 자가 있어. 그럼 굉장히 신강하죠. 굉장히 신강하죠. 내년에 사실은요. 을사년은 임수가 여기 이렇게 임자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임자일주, 임신일주, 사실 임술일주도 좀 긍정일 확률이 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긍정의 확률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일지에 말고 쥐띠나 여기 또 뭐 자월에 태어났거나 또는 자시에 태어났거나 그쵸? 근데 이제 이게 2개, 3개면은 그 좋은 기운이 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자수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을 갖고 이 을사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긍정적일 수 있고요. 다음은 축을 보겠습니다. 축하고 유하고 사를 같이 볼 텐데요. 사유축으로 해서 내년에는요. 이렇게 금의 운동을 하게 돼요. 내년에는 사유축으로 묶이는 거죠. 그쵸? 해서 금나라가 되는 거야. 금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데, 임수한테 금운동은 이제 인성이라는 거죠. 그쵸? 힘을 받는 거예요. 축이나 이제 유가 있을 때는요, 사실은 내년에 임수는 을사년을 만나면 굉장히 확장하고, 원래는 확장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한 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그런 해인데, 요 축이나 유나 사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내가 이렇게 벌려놨던 거를요, 축소시키거나 정리정돈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더 벌리면, 특히 사화 같은 경우가 있다. 내 사주의 밑에 사화가 연월, 여기는 안 들어오죠. 사화가 내 원사주에 있는데 또 사화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 역마의 발동 기운이 굉장히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큰 횡재를 하더라도 다시 그것이 다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확장하셔야 된다. 특히 유금과 축토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정돈 하셔라. 정리정돈.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확장하시면 불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축, 그 다음에 인 해볼까요? 인모, 묘, 진. 자, 이 목기운이 지지에 어디에 많이 이렇게 있다. 목기운이, 목의 기운이. 그러면 기존에 재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원래 임수는요, 사실은 해자축, 게 이제 음권에서 활동을 하는 원소예요. 그런데 임묘진이나 사오미 월에 태어나고 이런 글자가 많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임수가 이 양권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건축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더 완벽히 구비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 임수가 적성이 보이지 않는 음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는 원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그 뭔가 건축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과 많은 실패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치, 실패를 여러 번 하고 성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고 성공의 어떤 조건이 대운이나 연운이나 원사주에 딱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좀 낮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있는 분들은 좀 정신 영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종교나 심리, 상담, 예능, 과학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학문 있죠. 요런 요런 과에서 더 오히려 성공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직접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고 돈을 쫓으면 오히려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음권의 이제 글자고 쪽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원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사회에서 하려면 그것이 잘 발현되고 창조적인 그런 능력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능 쪽이라든지 이런 과학 어떤 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종교 이쪽에서 오히려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좀 형살의 그 운이 있습니다. 형살은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좀 운세가 흐를 수가 있어요. 사고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송이나 이제 송사라고 하죠.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목하고 이제 사화가 그쵸? 인사형으로 해서 형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예외냐? 이 원사주에 이 인목이 용신이거나 또는 이 사화가 내사주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사화가 이제 희신이거나 할 땐 이것이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좋은 일이 생겨요. 특히 이렇게 형을 하면 이 속에 있는 암장간이 투출이 되거든요. 뭐 병화라거나 또는 경금이라거나 병화, 경금, 무토 이런 애들이 이제 투출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투출돼서 내가 병화나 경금이나 무토가 굉장히 있으면 좋은 사주야. 희신이야. 그러면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막 이럴 때 결혼을 하고요. 이럴 때 오히려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형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이것만 갖고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내년에 임수일간이 인목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되게 좋겠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묘를 잠깐 얘기해 보겠는데요. 묘는 이제 하늘 천간에서는 이제 을묘거든요. 을목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임수는요, 을목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원사주에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을목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을목이 두 개거나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뭐 단식 판단은 하면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확률이 성격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포악하다던가 상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다른 일간의 상간보다 이 임수의 을목은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 을목은요, 양권에서 굉장히 잘 쓰여지는 그 누구보다 이 현실적인 원소고 정말 생명력이 아주 왕성한 그런 원소란 말이에요. 새싹이란 말이에요, 새싹. 근데 막 새싹이 이제 올라왔는데
먹구름이라든지, 그쵸? 요거 이제 먹구름이거든. 을목은 무조건 병화를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먹구름을 계속 보게 되면 을목이 잘하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을목이 불을 받기 때문에 이 임수도 잘 제대로만 가면 아주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을목 밑에 상화가 아니라 뭐 을해라든지 이렇게 봤으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을목이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가 밑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사화와 어떤 관계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긍정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 묘목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을사년에 을목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월 일시 어디에서 투출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을목 상관의 힘이 굉장히 이제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 하나 있으면 괜찮지만 여기에 간목이 있거나 또는 을목이 또 있거나 목이 좀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주에 이제 토가 받쳐주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밑에 묘목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지에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또 월에 있으면 어떤 일적인 부분이나 부모 형제의 일, 네, 요런 부분이 굉장히 내년에는 투출되기 때문에 현상으로 문제 있었던 게 드러난다거나 또는 문제 있었던 게 해결된다거나 자식 문제나 일, 형제 부분, 부모 형제 부분 월에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묘가 있거나 여기에 묘가 있거나 또는 이제 진이 있거나 라고 하면 여기에 있던 애들이 이제 투출된 겁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진토가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 이게 투출되는 겁니다. 여자한테 이제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긍정 부정이냐는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수일간이 밑에 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문가에게 사주 판독을 한번 받아보셔서 참고로 미리 대비해서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사주는 이렇게 딱 한두 개만 보고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긍정이다, 오 부정이다 이렇게 하면 판단하시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니더라도 좀 가까운 분이나 가볍게라도 한번 전문가에게 내 사주 전체를 한번 판독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뭐가 많을 때? 나무가 많을 때. 이 임수가 상관이 많은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지의 진토인데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많을 때 이 진토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진토도 이제 봄토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진토는요 신강한 듯 하지만 사실은 진토는요 신약한 거예요. 천지통보로 보면요 신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이 진토는 뭐 신자진으로 가면 신강할 수가 있지만 인묘진으로 가면 이제 신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신강신약은 그 주변의 글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진토가 주변에 신금이라든지 자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신강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운을 아주 긍정적으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고 좋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유리한 한 해가 되는데 만약에 신약하다 인묘진으로 지금 대운이 그렇게 흐르고 있거나 원사주가 목기가 많다라고 하면요 이 을사년을요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없고 구설수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요거는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임묘진. 그리고 이제 사오미를 봐야 되는데요. 사오미. 그러면 남방으로 가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신강할 경우에는 이렇게 목기나 화기, 동남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그것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음권에서 더 영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신약할 경우에는 그냥 이 밝은 목화에 오히려 이 임수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오미가 강하다. 사오미가 이제 아래 글씨가 좀 있다라고 하면 토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토가 있으면 이 화가 토로 이제 설기되면서 오히려 임수한테는 이제 토가 이게 관에 해당되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운, 이직운, 그쵸? 사업, 이런 운영, 이런 거와 관련돼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관에 이제 이 운을 보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제 관으로 이제 흐르면서 관의 힘이 이제 좋아지거든요. 관으로 이 많은 재성을 설계시키기 때문에 훨씬 재관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다. 토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다시 정리드립니다. 사오미 지지가 이런 글씨가 많다라고 하면 천간에 이제 무토라든지 기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 또는 밑에 진술충리 이 부분을 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불이 많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임목 같은 경우 이제 인사형이 때려지기도 하는데 이때 임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갑진년에는요. 이렇게 임목이 이렇게 있을 경우엔 좀 힘드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특히나 또 이제 망신살이 이제 해당되고 병지에 이제 해당되거든요. 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식 부분이라든지 내 질병, 자식운이라든지 내 질병,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합니다. 자, 그리고 사오미 중에 오화를 또 잠깐 보면요. 오화 또 갑진년 올해 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오화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지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이제 좀 실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좀 또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누구를 좀 빌려준다거나 또는 확장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걸 또 이제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신중성이 필요해요. 뭔가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지 마시라. 오화가 이 지지에 있을 경우.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년에 신유술이 임수일간이 있다라고 하면요. 유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너무 확장하지 마셔라 라고 했고 사신 합해가지고요.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토도 사술 원진이나 귀문 해서 길과 흉이 좀 하나하나씩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나 화생토로 이제 생애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생애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긍부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을, 금기운이 이제 지지에 있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해자축. 네, 해자축이 있다. 아까 축하고 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해수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해수 같은 경우가 지지에 있다, 내년에. 그러면 이제 사화하고 이게 충의 관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동수가 있다. 한 개 정도면요, 긍정적인 이동수예요. 그런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2개, 3개, 4개가 대운에서 해수나 사화가 있거나 원사주에 또 해수나 사화가 원래가 또 이렇게 2개, 3개가 있어. 그러면 올해 좀 부정적인 이동이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실직을 하고 이별수도 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다시 일을 잡게 되는 휴식 기간이 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조금 약간 이제 좀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변화를. 뭔가 내 자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일지에 있으면 뭔가 뭐 배우자의 움직임이 있게 되거나 또는 내 건강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검사를 좀 해보신다거나 고칠 거를 빨리 고친다거나 이렇게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좋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월지에 있으면 그거는 사회공이니까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동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결정을 좀 내리시지만 웬만하면 버티시는 게 좀 좋긴 해요. 왜냐면 상관운이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사주 전체가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좀 버티시면 좋아요. 이때 그냥 딱 때려치시잖아요. 그러면 실직 기간이 좀 오래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은 이제 울사 다음에 병호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미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불의 기운이 이렇게 앞으로 2년간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3년간 오는구나. 그러면 이 임수가 특히나 신약한 임수는요, 어때요? 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많아요. 또는 이제 신강했던 분들은 많은 재성이 이렇게 2, 3년간 오게 되면 아주 대박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임수가 원래는 음권의 해자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약하다. 원사주 자체가 목화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큰 이제 문제가 이 2, 3년 동안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성 있는 투자,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임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